안녕하세요. 복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고요. 저자는 이지성,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319페이지, 출판사는 차이정원입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realization이고 vivid dream, 즉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으로 꿈을 공식화하여 실제로 바라던 꿈을 이뤄낸 사례들을 모아놓은 아주 특별한 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책의 작가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분은 20살이 되던 해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무시하고 비웃었을 때 유일하게 도서관의 책들은 작가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부하고 실천한 꿈의 공식, 즉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된다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 커다란 사랑을 받을 거라고 꿈꿔온 믿음 또한 현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시, 소설, 교육, 자기계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셨고요. 대표작으로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20살 크레오파트라처럼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총 목차는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1. 꿈의 공식 2.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3.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4. 꿈 너머의 꿈이 현실이 되다이고요.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통 우리들은 노력의 차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일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마련하고 엄청난 유명세를 타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 전부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1923년 9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는요. 당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빈민가의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물도 없고 키도 작았으며 대학을 졸업한 자도 아니었고요. 스페인어도 고사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RVD 공식을 알게 되면서 실업과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하며 굳게 믿고 그의 인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가 벌었던 돈을 통틀어 좋은 양복을 사입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갔고요. 그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당시 그리스 재벌인 코스타 그레초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 원이 넘는 잔고를 가지게 되면서 시작해서요. 10년 후에는 1천억이 넘는 잔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래드 힐튼이었습니다. 콘래드 힐튼은 전 세계에 무려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20세 호텔방에 짐을 날라다주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는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후일 호텔 왕이 된 콘래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가 호텔 벨보이로 생활할 때 주위에는 본인과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고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 그린 사람은 오직 콘래드 힐튼 자신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네요. 콘래드 힐튼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계엔 부자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도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흘러넘치는 부자 되는 정보란 기껏해야 10억 원 정도 번 진짜 부자 세계에서는 가난뱅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부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조 단위, 경 단위의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가난뱅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가 마음으로 돈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라면 그는 본질적으로 최하층 빈민과 다를 바 없다고 작가님은 말하는데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1.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를 모은 사람 2. 돈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산 사람 3.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모두 억만장자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 4. 자신이 쌓은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철왕으로 소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바로 진정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앤드류 카네기는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출근지는 면직물 공장이었는데요. 그는 하루 종일 얼레를 잡고 실을 감는 일을 하면서 주급으로 1달러 20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매일 밤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날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였다고 하고요.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열정적으로 부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년 카네기는 독서광이었고요. 그 힘든 공장의 일을 하면서도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공장이 쉬는 날이면 아침부터 도서관으로 달려갔을 정도라고 하네요. 모든 성공학 서적에는 RVD 공식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성공학 서적의 열혈 애독자였던 소년 카네기는 책을 통해 이 공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성공학 서적에서 배운 RVD 공식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시켰고요. 이후 그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구체적으로 RBD 공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꿈을 꾸는 BD입니다. 나사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처음으로 추진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나사는 세계적인 RBD 전문가인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를 초청했고요. 우주 비행사 후보들은 물론이고 달 착륙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RBD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나사가 당시 특이한 일을 한 것은 거대한 달 사진을 제작해서 아폴로 계획에 관련된 모든 곳에 달 사진을 붙여서 도배를 했다고 하고요. RBD 공식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예정보다 2년 일찍 인간을 달에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생생하게 꿈꾸는 BD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사진으로 BD를 한 결과 인류 최고의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무려 2년이나 일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꿈을 꾸는 BD는 사진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골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보유자인 잭 니클라우스는 경기 직전에 동영상으로 BD를 한 덕택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동영상은 다름 아닌 자신이 날린 최고의 샷이 찍힌 동영상이라고 하네요. 전설의 골퍼라고 불리는 아놀드 파마는 현역 시절 동영상으로 BD 하기를 매일 실천했다고 하고요. 현재 골프 천재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 역시 동영상으로 BD 하기를 매일 실천한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시간을 내어 동영상으로 BD 하기를 실천하는 이유는요. 직접 몸으로 뛰는 훈련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장소 BD. 장소 BD 기법은요. 장소에 직접 가서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음으로 꿈꾸기와 사진으로 꿈꾸기는 생생한 면에서 장소에 직접 가서 하는 꿈꾸기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장소 BD 기법은 사진, 동영상, 장소 중 가장 강력한 BD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나시스와 월트 디즈니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강렬하게 꿈꾸었지만 그들의 꿈은 언제나 꿈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각각 선박시장과 헐리우드로 직접 가서 열정적으로 꿈꾸기 시작하자 기적처럼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소 BD 기법은 우선 꿈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서요. 그 장소에 머물면서 꿈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지속적으로 가서요. BD를 하면서 마음속의 그림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 BD인데요. 영화배우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실천했던 기법을 소리 BD라고 합니다. 1990년에 짐 캐리와 당신을 한번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아침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해야 했고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1990년에 짐 캐리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짐 캐리는 매일 밤 헐리우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양팔을 쭉 뻗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좋은 배우다. 정말로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쥔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요. 이어서 자신의 말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다고 합니다. 짐 캐리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반면에 당신의 삶은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짐 캐리는 소리 BD 기법을 매일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실천한 반면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글 BD. 글 BD 기법은 쉽고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꿈의 노트를 한 권 마련하고 노트에 꿈을 적으라고 하고요. 적으면서 또는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라고 합니다. 글 BD 기법을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꿈의 노트에 적은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것이 꿈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꿈은 바로 그런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헐리우드 영화배우 짐 캐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그가 길고 혹독한 무명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짐 캐리는 글비디 기법에 대해 듣고 즉시 체크 한 장을 구해서요. 거기에 지급기한을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라고 적었고요. 지급 금액은 1천만 달러. 지급하는 사람, 헐리우드 영화사, 지급받는 사람, 짐 캐리라고 써서 그 체크를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하고요. 매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영화 출연료 1천만 달러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5년 추수감사절 전 영화 출연료로 마스크라는 영화를 통해 1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꿈을 이룬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꿈을 이룬 사례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작가님은 14년 동안 2천여 명이 넘는 여러 성공자들의 사례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내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꿈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그 꿈을 구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또한 전혀 삶의 노력도 하지 않고 방에서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시고요. 성공의 승패가 노력에만 달렸다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그들의 목표와 꿈을 생생하게 꿈을 이루면 현실이 된다는 RVD 꿈의 공식을 적용한다면 한층 더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한번 꼭 구입하셔서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